그러면 앞서 봤던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시재생과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김경남 인천 마을 활동가께서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실 건데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문화 하면은 문화 예술, 뭐 문화 공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분들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본다는 기분으로 또 다시 한번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제가 마을 안에서 생각하는 문화는 사람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안에 오래도록 살고 계신 분들의 그 역사,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그분들의 기억이고 그리고 문화고 그리고 오래도록 사신 분들 안에서 남겨져 있는 그런 풍습, 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해왔던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계속 전달돼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아니면 잠시 잊혀졌지만 그 기억을 아직 갖고 계신 어른들이 계신 곳이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그게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고, 제가 백령도에 갔을 때 정말 이거 좋았던 게 그 마을 분들의 얼굴을 타일로 이렇게 벽에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셔도 그 마을에 계속 기억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외부인으로서 느꼈던 느낌은 그거였거든요. 아, 이분은 이곳에 계속 기억되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계속 여기에 살고 계셨던 분이구나라는 거를 남겨놓는구나, 마을에. 이런 마을이면 난 살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간이 낙후됐지만 이 공간이 우리 마을에 의미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을 잘 가꾼다면 이 안에서 정말 음악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주민들끼리 같이 모임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낡은 건 부셔. 그래서 새로운 걸로, 요즘에 튼튼한 걸로 다시 지어. 이렇게 가버리는 게 이 문화를 도시재생 안에서 자꾸 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아카이빙 한다고 해서 이제 기록을, 사진, 그다음에 녹취, 그다음에 뭐 문헌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도 문화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제가 활동했던 그 만북마을에서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저희가 3개월 동안 그 외주 업체랑 같이 주민들을 만나러 다녔거든요. 만나서 이야기 듣고 책으로 남겨드리고 한 분 한 분을 다 하고, 그 마을에 대한 역사 또 사진으로 남기고 그림으로 남기고 녹취로도 남기고 한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그걸 출판까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뼈를 묻던데, 정말로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모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동네에 그게 흉물이 아니라 생과 사는 공존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게 브랜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면은 죽으면 가버리고 이제 계속 새로운 사람이 동네를 지배하고, 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동네가 우리는 예쁘다 보면은 어떤 개발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생인 것처럼 들어와서 건물을 사기 시작하는데, 결국엔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사실은 정보가 많이 공유되는 것은 필요하겠네요. 전 많이 공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보를. 그러면 그건 주체가 누가 되면 좋을까요? 비룡공감 도시재생센터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행정도 같이 움직여야 될까요? 저는 비룡공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도 필요하긴 한데, 연령대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활동했던 지역에서는 어르신들 연령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공무원분이 얘기하시는 게 더 세요. 그렇죠. 더 확신을 가지시고. 왜냐면 활동가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나도 활동하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를 잘 모르겠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 어느 기관에서 왔어요, 저 공무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믿으시기 때문에 같이 전 두 군데가 같이 가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누구냐 따지지 않고 역할상 그런 것을 동네에서 인정할 수 있는 좀 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김경남 선생님은 주로 활동하시는 곳은 지금 어디? 활동가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활동하시는 곳은? 전 동구 만석동에서 활동을 했고요. 만석동과 만북마을 접경 지역에서. 거기가 만석 닭강정 이런 데인가요, 거기가? 아니요. 거기는 다른 지역이고. 다른 데요? 저희 동구 만석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옛날 똥마당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기억하십니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들이 마을을 소개할 때 똥마당이라고 많이 얘기해 주셔갖고. 유래가 어떻게 돼요, 똥마당? 똥마당이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요. 지금도 푸세식 화장실이 그대로 있고요. 지금요? 네네. 아직도 화장실이 없는 쪽방촌 집이 있고, 화장실이 푸세식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넘쳐요? 지금은 안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면
이제 이 얘기 드려도 되나요, 이거를? 네. 이게 역류하는 거죠. 네. 역류해서 네. 낮은 지역 쪽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니까 이거를 똥마당이다 하면서 근데 지금은 되게 싫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똥마당 이런 거? 네, 뭐 거기뿐만 아니고 그 우리 신기촌 있는 그쪽 지역도 뭐 네. 완전히 그런 지역이었죠. 예전에. 아, 지금 저만 모르는 얘기를 두 분이 아, 지금 네. 막. 예. 지금 비룡공감 있는 데는 그래도 예전에는 거기가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버스 터미널요? 예, 버스 터미널이 네, 그 있어갖고 주요하게 외부하고 교류하는 그런 곳이었죠. 지금 계신 분이 맞죠? 주민분들? 네, 그러면 지금은 터미널에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터미널이 네. 이제 이 시청 앞쪽으로 아, 이제 옮겼으니까 꽤 바뀌었구나. 오래전의 얘기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거기에 터미널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인천 토박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사는 곳은 그럼 어디세요? 저는 사는 곳은 미추홀구에 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비룡공감에 계신 분들이랑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숭이평화시장이라고 하고 깡시장이라고 불리고 아까 구터미널 얘기하셨던 것처럼 깡시장 그쪽에 농수산물시장이 있었거든요. 아. 그게 지금 옮겨간 거고. 옮겨갔죠. 네, 그러면서 숭이평화시장도 낙후되고 많은 가게들이 빠지고 지금 방앗간과 생선가게와 야채 가게 이렇게만 남아 있고요. 쌀 가게 어르신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작년쯤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 자리도 이제 벼서 점점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는 공간에 제가 지금 거기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 쇠퇴 학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쇠퇴 살리려고 아니면은 어떤 싸서 아니면은 저한테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숭이평화시장이 앞쪽에 인쇄소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 아버님이 인쇄소를 하시다 보니까 저를 어렸을 때 그 동네를 많이 데리고 가셨어갖고 저한테는 제가 그 뒤에 장산부인과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지금 그 아들분이 다시 아이본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던 것도 있고 저한테는 계속 스토리가 있는 동네라서 근데 이 동네가 정말 특이한 구조의 트라이앵글 식의 삼각형 구조인데 너무 좋은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아, 거기 한번 본것 같아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아, 그래서 그 중앙에 가서 하면 울립니다 자기. 민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요 민원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 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6시가 되면 거기 주변 상권들이 다 문을 닫고 가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깜깜해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어지고 근처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이쪽으로 지나가질 않고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예, 위험한 지역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불을 밝히고 싶다. 그러면서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게 저는 음악을 좋아했고 네. 같이 저랑 하셨던 관장님은 미술을 전공하셨고 하니까 좀 화가 나면서도 고민이 있었던 게 왜 인천의 유능한 작가들이랑 예술가 청년들은 왜 다 서울을 가야지만 성공한다고 얘기하나 서울에서 성공한 친구들을 만나서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인천 출신이 은근히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왜 인천에서 활동 안 해서 하면 인천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성공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성공해서 인천으로 와야지 인정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공간이 없나? 우리한테 이 친구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나? 해서 9평 남짓한 공간을 얻게 돼서 그 공간을 저희가 공사를 해서 여기서 음악 활동을 하자. 미술 전시를 하자. 대신 청년들과 좀 어려운 작가들에게는 무료로 공간을 개방하자.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주자. 네. 그리고 여기서 항상 월요일 날 저녁 7시가 되면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자. 지금도. 지금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연 것도 있고요. 음악 활동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전문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의욕에 불타서 하다 보니 퍼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같이 하시던 분들도 한둘씩 떠나가게 되시고 어르신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프셔서 가시고 이사 가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혼자 마이크 앞에 서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음악 공연을 바꾸고 좀 횟수가 줄게 됐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가는 걸로. 네,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만약에 문화적인 컨텐츠를 결합한다면 인천에 지금 뭐 좋은 문화단체도 많고 그리고 예술인도 많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간이 도시생과 결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면 그 한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숭이평화시장은 이미 문화예술촌이라고 미추홀구에서 해서 예술 하시는 분들도 들어왔고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마음을 먹고 들어온 거라서 여기서 그냥 돈을 못 벌어도 다른 데서 벌어서 여기를 계속 유지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왔던 거고
다른 분들은 여기서 뭔가 수익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오신 건데 사실 여기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이 없거든요. 요 앞으로 지나가질 않거든요. 네. 그리고 예술가들 준비한 걸 안쪽에다가 공간을 마련했고 저희는 바깥쪽에 나와 있고 평화시장이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바깥쪽으로는 다 도매 상가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나가시지 않을 거죠.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안에 하는 활동들이 사실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기가 사실 힘든 거죠. 그다음에 계속 사람들은 바뀌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에 몇 분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네. 예.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 공간 만들었을 때도 저희 쪽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사실 그런 마찰이 되게 많이 심해서 저희는 한 거의 5년 동안은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너희 행정에서 돈 받았냐? 그래서 저희 돈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이해시키는 과정이 5년 걸렸거든요. 이렇게 돈이란 게 들어오면 좋은데 오해가 생기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사업 선정되면서 사회적 기업도 그런 게 혹시 있으셨어요? 그러면 예전에 막 이렇게 사업화되면서 막 만들어야 지금 돼. 뭐 많이 겪고 있는 문제죠. 지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행정에서는 어떤 인풋을 하면 이제 아웃풋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똑같이 도시재생 지역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고 일정 정도 지원을 하면 뭘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수익을 창출해라, 고용을 창출해라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본인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거지 거기에 뭐 그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려고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중요한 지점인데 그런 것들을 좀 용인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유입 효과를 막 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장의 2층이나 막 이런 데다 막 네네. 차려놨다가 한 2년, 3년 하다가 결국 성과 안 나니까 놔두는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 뭐 비룡공감이든 아니면 다른 도시재생 지역이든 이렇게 청년 유입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지역에 청년을 유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좀 있으세요? 저는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충분히 그리고 도시재생에 그런 젊은 층이 필요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에는 고령화에 대한 어르신들이 많고 오래도록 쭉 살아오신 분들이고 거기에 있는 외부에 있는 뭐 예술하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세대 차이라 그래야 될까요?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거기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농활 같은 거 하면은 농촌은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은 대학생들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마을도 어르신들이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이 청년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 네. 어떠신지. 그래서 이게 결국 저는 또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문화로 가거든요. 네, 그 청년들도 들어올 때 그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거기에서 이제 주요 모티브가 있는 게 사회적 경제를 만들든 아니면 청년이 거기에 유입돼서 어떤 활동을 하든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식하든 뭐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서 이제 그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주민 간의 갈등, 또 새로 들어오시는 어떤 그런 활동가들과의 갈등, 아니면 행정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갈등의 조정의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갈등이란 게 저는 이제 어쨌든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은 늘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갈등을 잘 풀어가는 게 주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좋은 판단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는 한쪽 방향의 이야기만 듣고 서로가 동네 살면서 적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주민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청년들도 저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의미에 대한 부분을 더 학습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도시생에서 문화 쪽을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세상에 컬러가 없다면,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알려준 것은 결국에는 관계에 대한 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가치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여기가 멋있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렇게 가서 쭉 보면은 결국에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같이 줄탁동시로 꾸준히 청소하고 가꾸고 했는데 우리는 물건으로 봐서 자꾸 건물을 그냥 집 그냥 이렇게 돈 이렇게 봐서 빨리 팔고 더 큰 집 그래서 굴려서 분리소득을 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재생을 하기는 사실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저는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이제 행정에서 좀 신뢰하고 몇 년간 그들이 마음 편하게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걸 좀 좋겠다. 혹시나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도긴 하지만 도시재생에서 지금 문화재생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들으면 제가 중간에 드는 생각이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주민분들이 압축해서 이해한다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이야기, 또 나의 이야기, 우리 마을에 있었던 뭐 오래전 기억들, 그리고 뭐 공간에 대한 거면 공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더 얻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도시재생 비룡공감에서 시작하셨을 때 현장지원센터랑 행정이랑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 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던져드리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별거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우리 마을에 기억에 남는 도시재생 이상의 아까 얘기 드린 문화재생이 더해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럼 제가 이해한 게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에 꾸미는 것이 이제 있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 가치, 그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그리고 그런 컨텐츠가 동네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삶의 기억도 있고 사람들이 몸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없애버리면 사실은 아무 기억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좀 더 볼 수 있게끔 예술가들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적 도시재생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지. 네, 그래서 도시재생 가운데에서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에서 청년들은 여러 예술 청년들 가운데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구술 이야기를 글을 쓰는 친구들이라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라거나 아니면 사진을 잘 찍는 친구들이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 책자 구술 아마 어떻게 보면 비룡공감의 이야기라는 책자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하면 주민분들이랑 같이 청년들이랑 만든다면 그런 우리 마을에 없더라도 그 외에 계신 분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주민분들이랑 계속 뭉쳐서 이야기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행정은 도시재생이랑 상관없이 그 외에 그 마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청년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가져와서 같이 나갈 수 있다면 이 청년들이 결국에는 그 마을의 주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문화예술하면은 우리가 청년과 지금 예술을 이제 결합하게 되는데 청년 이외도 괜찮은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예술가도 사실은 또 다른 영역도 괜찮을 것 같고 단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재생이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청년도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술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문화적 도시재생을 할 수 있겠다. 네, 제가 계속 청년으로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강화의 한 마을 공동체는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시는지 몰랐어요. 주민분이 어머니가. 근데 어느 날 주민분들이랑 구슬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끄적끄적 데렸던 게 너 왜 이렇게 그림 잘 그려? 하면서 그분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네, 그냥 이런 것들 우리 마을 안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재능을 몰랐지만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거를 우리 모임 가운데서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이 그 안에서 예술인이 되시는 거죠. 우리 마을 안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도시재생을 만약에 비룡공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청년이나 또는 예술단체, 예술가들한테 같이 해볼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술인들은 또는 문화인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민분들은 만약에 이제 어떤 뭐 공연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적 활동이 있다면은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태도를 하면 좋을지 두 입장을 좀 제안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술인들을 봤을 때는요. 일단 본인의 역량이 있잖아요, 다. 네. 본인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그 마을에 잘 녹아들 수 있게 그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들어오기 작업하기 전에. 네. 작업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알고 나의 아이템이 이 마을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그 아이템이 내 이익보다는 이 마을의 주민, 내 이익도 있겠지만 이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그리고 어떤 걸 남겨드릴 수 있지라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한번 주민분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주민분들도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고 같이 이야기해 주실 거고, 주민분들이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좀 넓은 마음, 예, 그 외부인에 대한 넓은 마음. 이 친구가 떠날 친구라고 바로 이런 결단을 내리지 마시고 이 친구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예술인들에 대한 좀 지원. 사실 이분들이 결과물을 내려면 뭔가 예술 활동을 하려면 주민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주민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을이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넓은 마음이랑 같이 이해하는 거, 그리고 참여하는 거. 사실 주민분들한테 제일 원하는 건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같이, 참여하는 행동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재생 지역에서 보통 뭐 비룡 공감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오래된 마을을 이제 네. 보통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의 이제 그 삶의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아마 물어보시면 비룡 공감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마을 굉장히 살기 좋아요라고 얘기를 보통 하세요. 맞아요. 근데 공기도 좋고 뭐 교통도 좋아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기가 좋거나 교통이 좋지는 않은데 본인들은 그거를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네. 익숙하시니까. 네. 본인이 살아왔던 어떤 그 익숙함의 표현인데, 익숙함. 예.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 마을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익숙한 이 마을을 조금 더 몇 가지 정도를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년들의 도움이나 또는 예술가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지점에서 좀 출발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박물관은 가지도 않고 한국에 있는 미술 전시관을 가지도 않으면서 꼭 외국 나가면은 꼭 루브르를 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폼을 잡죠. 그런데 지역에 보면은 셰익스피어가 뭐 작가가 있었던 도서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은 작은 공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독일에서 보니까 갈매기 약국이라고 100년 넘는 약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재밌는 것은 약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 동네 가까운 곳에 아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곳이 약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제 이어가면은 우리가 뭐 새롭게 뭐 만들고 부시고가 아니라 그런 기억들을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문화예술 쪽, 그리고 동네를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새로운 실험할 수 있는 분들이 예술가들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밥만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봤지만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사는 분들이 그런 문화예술을 것들이 우리 동네에 존재한다면은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가치들도 같이 동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도시에서 문화 재생 이런 얘기들을 주민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문화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돈 내고 향유하는 문화가 아니라 돈을 내더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지역에 청년들도 더 많이 오면 좋겠고, 그리고 예술가들이 더 많다면은 우리가 사는 가치들을 또 재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문화를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운다기보다는 내가 사는 동안 음악, 미술, 체육 여러 가지들을 경험해 보시는 동네가 비룡 공감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창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소감이나 댓글을 달아주셔야지만이 도시재생대학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심화과정 이제 내용을 들으시다가 주민협의체 자격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꼭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70-4153-0255 비룡공감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좋아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얘기 해주시면 좋겠고, 이 강의가 들으시고 너무 좋다면은 주변 분들과 같이 들으시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